안녕하세요. 달밤의 목소리, 달소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떨리고 낯설고 그러네요. 사실 저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종종 잃고 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며칠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자연스럽게 골라지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지치고 약해진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달래주기가 가장 힘겹게 느껴지고 나에게 너무 모진 말을 쏟아붓는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 같고 그래서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이기에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라면 제가 오늘 이 시집을 읽어드릴게요. 류시와 시인이 엮은 시집 마음 챙김의 시입니다. 수호서재에서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류시와 시인은 자신의 시들을 선보이시면서 동시에 세계의 여러 시들을 엮어내신 시집들로도 유명하신데요. 이번 마음 챙김의 시도 많은 시인들의 시가 한데 모인 시집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시집들과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의 말이 16쪽이나 되는 분량으로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독특한 점일까 하면 이전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류시와 시인께서 시를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인의 말이 그동안은 크게 길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감상과 결론에 도달하는 걸 반기시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집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일까요? 바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친 마음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건네려는 위로가 바로 이 시집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말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것은 어떤가?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울함을 뜻하는 영어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로 바이러스로 인해 급격하게 변해버린 생활 속에서 무력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마음 다침의 현상을 하나의 변화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마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나 코로나 블루야 하고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죠. 아마 코로나가 길어진 시간만큼 사람들 마음에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혼란과 공포에 빠진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류시와 시인은 우리에게 시를 통해 마음 챙김의 순간을 부디 잊지 않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챙겨줄 시들을 읽어드릴게요.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로제.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라이너 쿤체. 눈 속 장미라고 불리는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로제는 알프스산 수목한계선 부근에서 자라는 철쭉의 일종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찾아오게 되는데, 저는 많은 경우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시는 꽃 피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인 그런 나의 힘과 가치에 대해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흉터. 흉터가 되라. 어떤 것을 살아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이라 와이드. 류시와 시인의 옹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글이었네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 흉터들을 보면서 조금 흉하고 가려야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생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런 순간들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도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상처들을 보듬고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아침에 잠긴 목소리이고, 당신이 미처 감추지 못한 미소이다. 당신은 당신의 웃음속 사랑스러움이고,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다. 당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걸 알 때 당신이 목청껏 부르는 노래, 당신이 여행한 장소들, 당신이 안식처라고 부르는 곳이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한 순간에는. 에린 헨슨. 세상에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마음, 생각,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외모, 직업, 재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달리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성공과 너무나 쉽게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아주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 내면의 반짝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인 것과 우리가 아닌 것,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였습니다. 인생의 흉터들.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아, 무덤을 가로지른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엘라 휠러 윌콕스. 제가 상처받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했던 것보다 정말 가깝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들, 행동들이
더 크게 가슴을 핥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아, 그래.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다들 너무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 내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한테 상처가 되는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됐던 계기라고 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인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가깝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주변을 되돌아보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중요한 존재로 설정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전과 달리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더 되새기게 되고 내 마음만큼이나 상대도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 거라는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줄 수 있었을 상처들에 대해서도 반성해보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들을 가능하게 하는 글이었네요. 너를 안아도 될까? 너를 안아도 될까? 내가 다 잘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내가 언제나 알 수 있게. 너의 신발끈을 한 번 더 내가 묶게 해줘. 언젠가는 너 스스로 묻겠지. 그리고 내가 이 시기를 회상할 때 내가 보여준 사랑을 떠올리기를. 내가 옷 입는 걸 도와줘도 될까? 내가 너의 고기를 잘라줘도 될까? 내가 탄 수레를 끌어도 될까? 내가 선물을 골라줘도 될까? 어느 날 내가 나를 보살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널 보살피게 해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오늘 밤 내가 너의 머리를 감겨줘도 될까? 욕조에 장난감을 넣어도 될까? 너의 작은 10개 발가락을 세는 걸 도와줘도 될까? 너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야구팀에 들어가기 전에 너에게 한 번 더 공을 던져줘도 될까? 그리고 한 번 더 너의 곁에 서도 될까? 내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우주선을 타자. 주르라는 행성까지. 골판지로 만든 우리의 로켓이 더 이상 우리 몸집에 맞지 않을 때까지. 내가 산을 오르는 걸 도와주게 해줘. 등산하기에는 내가 아직 너무 작을 동안만. 너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게 해줘. 내가 어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나는 그날이 올 걸 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할 날이 내가 기억할까? 내 어깨에 목말 탔던 걸, 우리가 던진 모든 공들을. 그러니까 내가 널 안아도 될까? 언젠가 너는 혼자서 걷겠지. 나는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부터 내가 다 자랐을 때까지. 브래드 앤더슨.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아이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빨리 커야 한다고 늘 쫓기듯 자신에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달밤에 혼자 자꾸만 마음이 허물어지는 새벽에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이가 홀로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도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날마다 손을 뻗어 누군가와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따뜻한 포옹 혹은 그저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마야 안젤루. 이 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음 챙김의 시라는 시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 당신이 한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결코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자꾸만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될 때 이 시집을 자주 꺼내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정말 시집을 읽을 때마다 울게 되네요. 우리가 현재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 역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시집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읽는 내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힘든 상황과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받고 기운을 차려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집은 사실 유시화 시인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시를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던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시를 모아서 이 시집을 펴내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너무나 애정어린 답장을 정말 빠르게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나 우리의 마음을 응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의 말과 함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부에 피할 수 없는 상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내면의 상실까지 강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외부의 상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재난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나날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보살핌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로할, 당신의 마음을 챙겨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달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